교육 대교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MC 조우종.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신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크리스 존슨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 그리고 시행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 예.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교에 이제 학점이 네. 없었죠. 없었죠. 그냥 뭐 대학교가 수업 있었죠. 정해진 거 듣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수업 듣고 학점 따고 네. 대학교처럼 좀 변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기 적성하고 진로에 맞춰가지고 네. 이제 교육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좋네요. 아하.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 또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네. 과목들을 선택해서 네.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선택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학교 과목도 들을 수 다른 있습니다. 학교? 그다음에 온라인 학교가 온라인 만들어져서 학교. 네. 그 온라인 학교에서 네. 개설되는 과목도 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학교 내의 교육과정 다양화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네. 교육과정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고교 학점제 도입의 취지는 네. 획일적이지 않은 교육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한 그런 수업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육의 다양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유, 뭐 이렇게 많아요, 학생들이? 아유, 동네 장터 열린 것처럼. 축제하는 날인가? 네. 아, 박람회. 박람회. 충남 서산이에요? 진로 아, 방향. 서산의 대산고.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방향키 누르실 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더 빨리 게임 하나요? 어? 로봇인데요? 아, 로봇이 로봇 움직이네. 축구? 오. 아, 이 게임 만들었구나. 예. 우리 동아리에서 코딩으로 한 건데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총알이 나가거든. 총알은 총 50개밖에 없고 그리고 제 우주선이 갤러그 같아요. 아, 이거 싫어할 학생이 없겠네요. 저희가 새롭게 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한 게임인데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저희가 직접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룰을 만들어가지고 좀 난이도를 조절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했죠, 옛날에. 네. 국민 게임이었어요, 예전에. 그 외계인이 5개가 떨어지면은 죽거든.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해요. 신기해요. 이렇게 그 코딩을 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새롭고 신기해요. 코딩을 해봐서 하는데 하나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어린 친구들인데. 난 요리를 못하니까 요리를 해야 돼. 여기 작년에 여기 체험하러 와가지고 대산고등학교 이 파이썬집 동아리를 딱 한번 체험해보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진로 쪽도 대산고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 파이썬집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요걸 해보고 요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맘먹은 거예요.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꿈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목표가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 공학 쪽에 가야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점차 제 진로에 관한 연구를 해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그런 과정들 후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래도 잘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로지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해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농구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자율성이나 책무성을 부여하고 이제 교육과정하고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특성화해서 그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도심보다는 이제 좀 원도심, 좀 교육 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그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 학교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개선했을 때 그 값과 2학년 물리도 뭐 거의 대학교 수업 같아요. 네, 대학교 강의실처럼 하네요. 무엇에 면하냐과도 같다고 해서 그렇지. 너희가 받은 큰 틀을 보면은 힘 센서가 다 달려 있는데 이따가 벽에 충돌을 시킬 거야. 학생들 진로에 따라서 선택한 학생들만 듣는 선택 수업이네요. 2학년에 이제 물리학 1을 선택해서 듣는 거고요. 이제 1학기 선택하거나 2학기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학생들은 2학기에 선택한 학생들. 자, 지금부터 수직 눌러서 한번 데이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 너무 살포심인 것 같은데. 눈에 살짝 돌렸는데 어디서 뭐? 자, 이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시간이 5초 정도거든. 실험 결과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일치해야 이론적으로 맞는 거야. 근데 차이가 있잖아, 그렇지? 그 오차의 원인을 무엇일지 한번 간략하게 좀 적어보도록 하고. 마찰력? 운동량은 보존돼도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완전 탄탄 충돌은 보존된다 했잖아. 전기 저항에 의한 마찰력으로 손실이 된다 하는 게 낫겠다. 기자재 값이 좀 나가서 사실 뭐 과학 중점 학교라는 그런 일부 학교나 이제 과학 수업 관련해서 좀 예산을 더 받아야지만이 좀 구매가 좀 가능한 그런 기자재들인데 저희 학교도 이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고 이제 고교학점제나 뭐 교과 교실제 같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 예산으로 이제 구매한 기자재들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물리 책 챙겼네.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이번에 책 챙기고 2학년 3반에 일본어 들으러 가요. 반을 옮겨서. 강의실 찾아가듯이. 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이제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듣고 싶은 과목을 미리 선택하고 전 학년도에 그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자기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들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진로 설계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수업을 시작할게요. 소설로 만나는 재미있는 주제네. 문학 수업인가요? 과학 수업일 수도 있고. 자리 배치가 재밌네요. 그러게 다 보일 수 있게. 유엔회 같아요. 네. 지구과학 수업이래요. 지학. 그래서 이걸 찬반 나눠서 토론 수업을 합니다. 토론을 해요?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우리 태양계와 같은 항성계가 2천억에서 4천억 개가 있고 이런 은하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수천억 개 이릅니다. 그리고 지구, 화성과 같은 행성, 달과 같은 위성은 우주의 경 단위를 넘어 해 단위 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개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학적인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하는 생명체가 이게 있다는 지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명체가 거죠. 존재한다 찬반인가 봐요. 그리고 현 시대의 최고 반대인가 봐요. 천문학자로 꼽히는 재미있는 주제네요. 칼 여긴 찬성이네요. 찬성이네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면 이는 엄청난 공간 낭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주에서 첫 단계인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처럼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행성은 약 40억 개인데요. 이 중 무선 통신 가능한 정도의 고도 지능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400개 정도가 됩니다. 400개. 400개에서. 갖다 놓으시죠. 생명체, 지적 생명체 아니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떤 환경이어야 할까요? 그냥 자유롭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암석적인 행성이요. 물이 있어야 되죠.
중력의 크기도 중요했고. 조건들이 필요해. 왜게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해야 그나마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문학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자, 또 문학 갑니다. 문학으로요? 제가 아까 문학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넘어가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가지고 사실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어떤 책은 문학책을 읽을까요? 국어 선생님이 계시구나. 이라고 하는 SF 소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외계지적 생명체 있을까 없을까 이거 가지고 사실 토론했지만 여기 소설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있었어. 그리고 이미 만나서 뭔가 교감했어. 자기가 각자 읽었던 소설에서 일단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한번 간단히 이렇게 둘둘 얘기해볼까?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뭐든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번에는 이렇게 두 과목이 융합이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딱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자기는 어떤 과목이 융합된 이 수업을 듣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2학기 때 또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웬만하면 1학기 때 자기가 듣지 않았던 걸 들으면 또 다른 융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거의 난 얼어 죽겠다 이런 느낌을 알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거를 저희가 한 번도 우주를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주를 주제로 글을 썼다면 약간 우주에 관한 환상 같은 걸 주제로 썼을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 우주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계속되는 문명의 발생의 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 아닐까, 공허함만 남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글을 이렇게 그려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아직도 헷갈리고 어려워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이 이렇게 있을 때 흥미를 가지게 하는 어떤 발판이 저는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수업도 들어보고 이 수업도 들어보면서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진로가 뭔지를 계속 탐구하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을 계속 겪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융합 수업도 그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반은 정해져 있지만 또 강의실 찾아다니면서 듣고 또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수강 신청처럼 예. 어떤 학교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죠? 예, 대산고등학교인데 이게 서산에 있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입니까? 그 사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공립고등학교의 한 유형입니다. 그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똑같이 다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업료 내는 것처럼 추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요. 100%요? 일반 공립고등학교 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수업료는 그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인 거죠. 매력적이네요. 일단 공립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인데 그렇죠. 좀 교과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 좀 있다. 그럼 자율형 사립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이제 추첨에 의해서 입학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내신도 보고 또 자기주도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도 봐요. 면접도 보고. 예, 그리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는 거기는 좀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사립이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에 자율권을 주는 건데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면 나의 적성, 진로하고 무관한 과목들을 억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흥미도 떨어지니까. 흥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또 앞으로 원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학교 교육을 받을 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구과학과 문학 수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과목을 융합 수업을 하는 색다른 선택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놀이 활동을 할 때도 규칙이 되게 단순하면 재미가 없어요. 약간 복잡해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복잡한 얘기. 학습 경험도 내용이 한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게 되면 학습의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되면 학습 흥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융합형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 중심이에요. 학문, 교과 중심이 아니라. 네. 이 주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네. 구체적인 사건, 사례, 문제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생활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다음에 수업 방식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융합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이 토론하고 뭔가 만들어보고 그걸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다. 상호작용으로. 그럼요. 훨씬 재미있었죠. 재밌을 것 같아요. 크리스는 어떻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융합 수업을 많이 합니까? 크리스가 겪은 그런 경험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다 따로따로 과학 시간 특히 따로 다른 게 정말 번거롭고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물리학, 과학, 생물, 사실 다 은밀하게 다 연결돼 있는 것들이 따로따로 교과서대로만 배우니까 좀 식상하고 흥미 떨어져요. 헷갈리고. 네. 저는 직접 뭔가 뭐 땅 파면서 뭐 보면서 뭐 몸으로 하면서 배워야 저도 이렇게 흥미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보니까 확실히 좋고요. 요즘 미국에서도 융합 수업이 개념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계 전문가들이 다 이런 추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때는 없더라도 지금은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예요. 어쨌든 미국도 굉장히 그런 융합 수업을 강조한다. 그런 얘기군요. 좋은 추세예요. 네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밌는 학교가 많은 자유형 공립고 대산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또 색다른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또 함께 만나볼까요? 여기 앉아볼까요? 아, 진로 상담을 왔어요, 도현이. 요즘 어떤 활동했어? 요즘에 보고서 캠프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융합 수업 활동도 했었어요. 그 진로는 변함이 없어? 네, 좀 더 학년 올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떤 자료긴 한데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의예과 자료가 정리가 돼 있는데 상담을 엄청 했었죠. 시간 될 때마다 찾아와서 쌤께 상담 요청하고 정보를 얻는 것도 있고 제가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진학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찾았나요, 길을? 네, 길을 찾기도 했고 이걸 상담을 통해서 하면서 좀 더 확고하게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상담을 찾아오고 진로가 마무리할게요. 원래는 의사라는 폭넓은 진로 분야였다가 외과 의사 중에서도 신경외과나 이런 정신과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구체화돼서 진로가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구체화될 수 있었어요? 그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 되게 많거든요. 진로 몰입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이? 네, 진로 융합 보고서 캠프도 있고. 와. 이제 자기 진로를 찾아보는 거죠. 아, 졸업생들이 와서 또 조언도 해주고. 저는 1학년 때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냥 의료 계열뿐만 아니라 화학 캠프도 있었고 수학 캠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문학 캠프도 따로 했었고 있는 캠프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캠프란 캠프는 다 참여를 해본 학생이에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좀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랑 이 친구들이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걸 잘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작은 도시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팀을 좀 이루게끔 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마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관심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가 좀 자기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변경해 가는 과정조차도 하나의 탐색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스펙이 되게 많은데 이런 스펙이 너무 많죠. 개요는 짰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마냥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다윤이가 해야 될 거. 수학에 미치는 영향,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거 만약에 이것만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보고서 나오는 내용 좀 참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고서에 있는 보고서도 요약해서 간추렸던 거잖아. 근데 그거를 임상 정리학과에 가서 임상 정리사가 되는 게 꿈인데 저는 과학수사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화학과. 여기 다 사이언스 계열이네요. 예, 의료, 과학. 1학년 2학기 때 그 신장 관련해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했었고 그 보고서 캠프를 하면서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종사하고 싶다라는 꿈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뭘 사용했는지만 쓴다는 거. 그치. 근데 그럼 이거 뉴런이라고 표현하고 시냅스라고 표현하는 것도 할 거야? 해야지. 여기서는 빨리빨리 그냥 이거 4개 다 빨리빨리 하는 게 나을 건데. 저희 딥러닝 모델 설계에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걸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들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저희가 그 다른 것들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희망하는 계열에서 꼭 기본으로 필요로 하는 소양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도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정의만 간단하게 할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보고서도 쓰고 친구들과 그런 주제로 이야기도 해보면서 제 진로를 구체화했던 것 같아요. 저 친구 보고서는 대학생 보고서 같아요. 아, 오늘 또 무슨 날인가요? 시상식인가요? 2023학년도 여름방학 진로융합 보고서 캠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 캠프를 같이 한 친구들인가 봐요. 보고서 아까 썼던 너무 우수해서 동료들. 예외등에서 법적인 규제가 없어 도핑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금지 약물 복용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가 노드이고 그것들을 이어주는 성분들이 활성화 함수입니다.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첫 단계?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상고만큼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진로라는 거는 단순히 학과랑 직업 선택이 다는 아니고 좀 넓게 보면은 학생들의 꿈과 목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진학이 중요한 디딤돌이 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업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진로를 잘 찾아가고 그 진학 과정까지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탄탄하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쌓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진로 주간도 있고 진로 캠프도 있고 진로 융합 보고서까지 정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 좀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로 중심의 교육 과정이 사실은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보도 사실 지역에는 좀 수도권에 비해서 좀 불충분하고 한데 이곳은 이제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고등학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도 좀 놀랍고요. 그렇죠.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양한 체험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단위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와 같이 연합해서 진로는 같이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 학교가 거점이 돼서 또 학교 간 연합이 거점이 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 개발 운영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연합해서 했었어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 학교 시절 학교 고등학교였는데 우리 college fair 하고 career fair 이 대학 박람회
이랑 크릴 박람회에 함께 이렇게 겸행하면서 고등학교에 와요? 그 지역 고등학생들, 다양한 고등학생들 다 와서 박람회 2개 이렇게 옆에 운영하면서 좋다. 그럼 보통 거기 career 박람회 먼저 들었다가 내가 희망하는 직업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안 파괴하고 뭐 가고 그렇죠. 체험하고 재밌죠. 그냥 얘기 들어보고. 뭐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뭐 자격증 필요한지 지금 뭐 재밌어요? 뭐 별로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대학교 박람회 가서 아 혹시 저기 그 직업 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그 직업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크리스도 가서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어떤 프로그램? 저 무조건 들리는 곳이 2가지 있었는데 무조건 군대 운영하는 해병대랑 거기 육군 운영하는 부스 있어요. 뭐 델타 포스나 뭐 이런 걸 꿈꿨어요? 관심이 많았군요 그런 쪽에. 관심 많았어요. 특히 그 몸자랑 하고 싶어가지고 턱걸이. 턱걸이 거기서 하고. 네. 그때 조각 같았거든요. 조각. 뭐 그때 그래서. 군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리 학교 전문 학교 있으니까. 요리 관심 많았거든요. 얘기하고. 네, 거기 가서 학비 얼마인지, 학생 식당 뭐 해 먹는지 이런 재미난 얘기. 플러스 뭐 나중에 뭐 할지 생각이라도 좀 계기 될 수 있는. 네, 이런 게 다 찾아가는 과정이고 탐색의 과정이고 정말 나의 진로를 찾는데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학교를 찾아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자유형 사립고 중에 하나인 충남 삼성고인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충남 아산이네요. 요즘 아산이 유명하죠. 드러나면서 거기 어에 맞는 단어를 하고 그 뜻을 빠르게 한 다음에 또 저기 땡 누르는 거. 그 매칭하는 걸 말하는 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뭐예요? 빨라. 하나만 더. 뭐 하는 걸까요? 게임이에요? 단어를 지금 영어 단어인데. 이거 찍으시면 앞에 푸시는 퀴즈 단어 리스트 보실 수 있어요. 빨리 외우시고 보시면. 이거 입부형 챌린지라고 외국어과 홍보단에서 진행하는 건데 영단어 관련해서 퀴즈 내고 상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영단어 실력 올리려고 하는 이벤트 같은 거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넣으시면 마음에 들어. 기다리는 동안 삼행시 적으시면 추첨해서 상품 드려요. 다 적으시면 제가 그 마을을 부활시킬 영웅은 누구인가 하면서 딱 참여하면 제 직업적인 꿈은 출판물 기획자지만 약간 정체성에 가깝다라고 느끼는 꿈은 작가거든요. 여기는 제 개인 락커인데요. 락커가 있어요? 수업 시간이 바뀔 때마다 준비물 같은 걸 챙겨서 가는 겁니다. 근데 락커가 굉장히 커요 또. 한국 학교에는 락커가 저희 사물함 조그맣잖아요. 진짜 작았어요. 저희는 교시마다 다 교실이 달라서 쉬는 시간마다 옮겨 다녀요. 진짜 미국 여기도 학교도 이렇게 대학생처럼. 락커에다 자기 물건 보관하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 교실로 들어가 수업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신경수 작가의 외딴방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공 나가 16살에서 20살까지 시골에서 올라와 구로공단에 살면서 공장 일을 하며 고등학교에 다녔던 시기를 회상의 수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텍스트는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 채플린이네요. 채플린. 둘 다 찰리 채플린.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텍스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텍스트에서 어떤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걸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주술평가군요.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나와 4,000원이 있는 회사에 지원을 받아. 그걸 기회 주잖아. 여기 이 부분? 이거랑 봤을 때 여기가 하나 맞냐?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그거는 뭔가 근거가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디 부분이었냐면은 그 여기 외딴방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노조에 참여하게 됐다 하잖아. 근데 그거를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도 발견하고 싶었는데 깃발 장면을
발표해서 말해야 됐다고 생각해. 진짜. 객관식 시험이 전혀 아니고 100% 이제 서술형 그리고 구술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학생들에게 역량을 더욱더 신장시키고 제 말보다는 학생들의 말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 내용은 흥미로웠어. 그 하나하나 수업들이 제 진로를 조각조각 담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예창작 입문이라는 수업에서는 창작의 희열이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것 같고 언어와 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 작품씩 엄청 디테일하게 다루다 보니까 학문적인 탐구를 진행해서 거기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 것 같고 문학과 매체라는 수업에서는 책에서만 접하는 글들이 문학이 아니구나. 영화 속에도 또 음악 속에도 아니면 웹툰 속에도 문학적 가치들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한 구체화 과정 같은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네.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은 생활과윤리 가고 있어요. 시험 끝나면 수강 신청 시간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팩이 나오고 거기서 제가 맞는 과목을 골라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시간표가 구성이 돼요. 금요일 시간표로 해가지고 이게 오늘 시간표예요. 과목이 저렇게 많아요? 뭐 대학교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많다. 수강 인원 미달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이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100개 넘는 과목이 개설되는 이유는 2학년, 3학년의 학생들이 선택의 폭이 넓히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 들어오면 이 학생들한테 이제 단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2학년, 3학년 때 많은 과목 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이제 고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계열 3개월 8개 전공 15개 과정입니다. 대학처럼 계열 전공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그러네요. 학생 선택 진로별 교육 과정. 라크로스도 해요. 저는 체육 디플로마 전공해서 이제 희망하는 진로는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게. 스포츠 캐스터요? 제가 스포츠 여기 캐스터인데. 있거든요. 네. 체육 디플로마 코디 선생님 만나서 이제 말씀 듣고 궁금한 거 질문하러 가고 있어요. 이 과목의 특성들에 따라서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체육 전공실기 기초, 그리고 육상운동, 체육 전공실기 심화, 스포츠 경기체력 이렇게 4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개 과목 중에 2과목만 자율 선택으로 이수를 하면 체육 디플로마를 이수를 할 수 있어요. 자율 선택해서 미디어 관련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해서 사탐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캐스터 하는데 저런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책으로 그냥 공부했거든요. 독학으로. 솔직히 학생들이 1학년 때 본인의 진로를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도 많이 들고 그거를 조금이나마 선생님들이 그 방향을 잡아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선 또 무슨 수업을 할까요? 자, 보게 되면 컴퓨터 공학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어요. 이것도 공학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공학인데 우리는 전공에 대해 설명회를 하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IT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공학에서 IT 쪽 이게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맞아요. 15개로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전공 적합성을 우리가 더 살릴 수 있잖아요. 자, 물리학하고 응용 물리학 탐구는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겠죠. 근데 물리학 수를 언제 들어야 될지 지금 자체는 체육이 가장 메인이긴 한데 혹시나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제가
진로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공학은 어른들이 말씀해 주신 거기도 하면서 제가 만들기 할 때 꽤나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듣게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나가는 디플로마는 변경될 수 있고 다른 거와 병기될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해라. 선택했을 때 이게 내게 아니면 지울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나쁜 것이다, 문제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그쵸? 창업 아이템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쓰고 있고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중간에 다른 대회를 몰래 갔다 온 친구들도 있다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빠독 팀이고요. 발표, 중간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렇게까지 문해력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긴 글을 요약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글을 더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앱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7번 문제 보기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되기를 기다렸다가 특징 추출을 한 다음에 후처리를 통해서 이 작품의 중상층 인물들의 현실적인 삶을 묘사하며 쭈루루룩 보기가 요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은 폭넓은 타겟 연령층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미 레드오션 상태였습니다. 문서 요약 시장에서는 좀 얘기가 달랐는데요. 주로 영어 문서 요약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한국어 문서 요약 서비스가 그렇게 발달된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사업 설계할 것인가를 짜보자였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앞서가서 막 지금 막 아이템도 만들어 오고 지금 앱스토어에 등록하겠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더 높은 범위의 결과물을 갖고 오니까 저도 되게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IT랑 경제 경영을 듀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창의 경영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저는 경제 경영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을 이제 서브 디플로마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경영이랑 국제 인문 과정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제 인생 목표예요. 꿈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그냥 우당탕탕 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학교에서 창의 경영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확실히 내가 창업을 할 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해보고 대학을 가는 거랑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대학 가면 이런 거 하겠지라고 하고 가는 건 엄연히 다른 것 같아요.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거고 그 연구의 과정들도 이야기할 거고 연구의 결과도 이야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차 필요 없습니다. 그 오늘까지 내는 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이건 뭐 리포트인가요? 소논문이네요. 네. 야, 논문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IT 관련된 그 과정의 학생들로서 과제 연구에 대한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게 쉽게 이야기 드리면 논문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보 윤리나 또는 논문에 가지고 있는 윤리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 탐구 활동이란 걸 해요. 그 학생 탐구 활동과 연결해서 본인의 최종 보고서나 또는 최종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까지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즐거운 걸 나쁘지 않아. 똑같네. 맞아? 궁금한 게 지금 처음에 내는 논문이 심사에 영향을 주나? 그러니까 그걸로 약간 1차를 거르나 봐. 저희는 이제 주로 문장의 구조에 집중을 해서 형태소를 구분하고 또 이런 어순 변경, 유의어 등으로 더 나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외교관이나 판사 같은 그런 약간 문과 쪽 그런 진로를 되게 희망했었는데 이 학교를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IT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좋아하는 거 하면 더 재밌고 훨씬 퀄리티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IT 디플로마를 이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전공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고교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정말 대학교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모든 걸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과목도 100개가 있는. 과연 이게 이 중학교 때까지는 고민 없이 그냥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앉아서 수업하다가 과연 이 고등학생이 돼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할까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모르는데 선택하면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보면 이제 요새 무전공 입학 선발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내가 전공을 뭘 만들어야 되지? 또 그 전공을 제대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지? 되게 혼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에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쭉 집어넣으면 그 관심과 관련해서 어떤 진로가 있다. 그 진로를 네가 선택해서 가면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쭉 먼저 일종의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한 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냥 해봤어. 딱 가서 얘기를 하려면 막연하기 때문에 이야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먼저 탐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로 상담 교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죠.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게 저도 대학교 처음 들어서 기억이 나는 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친구들 듣는 거 따라서만 그렇죠. 다들 그래요. 그냥 듣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우르르 다녔던 기억만 나는데 그렇죠.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도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는 게 아까 보니까 과목만 100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연구하고 하시려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쓰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청난 역량을 갖추셔야 되겠죠. 네, 충남 삼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생들을 리틀 어덜트라고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성인, 어른으로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예비 성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또 숨어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한 후에 그 이후에 필요한 역량까지 기르자 해서 지금 고등학교 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해서 나온 철학이 바로 비욘드 유니버시티, 대학 그 너머까지. 비욘드. 우리가 신경 쓰겠다. 이런 얘기죠. 정말 아까 수업들도 다 대학에서나 뭐 볼 법한 그런 수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대학 수업이잖아요. 그 대학 수업도 사실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모든 경험과 역량은 초등이건 중등이건 대학이건 간에 같을 필요가 있죠. 단순히 지식을 학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맞아요. 지식을 활용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요즘 대2병이 있다면서요? 대2병이요? 중2병 말고 대2병이요? 네. 그러니까 중2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2 때 나 이제 뭐 하지?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진로 또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갭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뭘 할 것인지를 알고 대학에 가서 필요한 수업들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갭이어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대2병도 어떻게 보면 이런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생활하다가 나타난 부작용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고교 학점제 등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미리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꿈이 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네. 관련해서 다양한 탐험들을 그러니까요.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우리 고등학생들이 조금 이제 나중에 방황하지 않고 네. 지금 다양한 경험을 쌓아놓고 다양하게 탐색을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과정이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참 좋겠다. 또 그런 면에서 오늘 만나본 충남 삼성고나 대산고 모두 다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보여줬던 게 우수한 학생을 그냥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키워내는 교육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면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교육 주체들 그리고 제도, 철학들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ouble, double, this, double, double. Music's very, very powerful for language. Yeah, it's really catchy. If this school didn't do music, I would go to another school that does do music. Over to the sink.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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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 And 3 teams are gonna have a challenge, okay? Education should never be a torture for children. It should be the best days of their lives. Just learning, but doing things that are fun at the same time. The bunnies were really tired.